당신은 우리가 보는 현실이 정말로 존재하는 전부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 제가 우주가 우리가 아는 것의 끝자락일 뿐이며 훨씬 더 깊고 매혹적인 것에 투사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잠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우주의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능동적으로 창조하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죠? 하지만 만약 제가 유명한 과학자들과 다양한 시대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현실의 본질에 대해 놀랍도록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비디오에서는 당신이 세계와 자신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개념을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우리와 별개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탐색할 것입니다. 현실, 물질, 그리고 당신의 주변 세계를 형성하는 자신의 힘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의심할 준비를 하세요. 우주가 우리 자신을 반영하는 것. 우리가 단순히 우주의 산물이 아니라 우주가 우리의 의식의 반영이라는 아이디어는 처음에는 대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점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시대와 전통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에 의해 공유되어 왔습니다. 이 관점은 단지 영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명한 과학자와 연구자들도 이 시각을 탐구하고 지지해 왔습니다. 로버트 란자는 재생의학과 줄기세포 연구로 잘 알려진 생물학자로 우주를 이해하는 급진적인 방식으로 생명중심 이론 비오센트림을 개발했습니다. 이 이론에서 의식은 현실 창조의 핵심입니다. 렌자는 양자 물리학의 개념과 생물학적 원리를 결합하여 생명과 의식이 우주의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우주의 존재의 중심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렌자에 따르면 시간, 공간, 물질은 의식적 지각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들은 의식에서 출현하는 구성물입니다. 생명 중심 이론은 전통적인 물리학 관점을 도전하며 생명이 우주를 창조한다고 제안합니다. 즉, 우주가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렌자는 의식이 양자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생물학적 관점에서 현실의 근본적인 본질을 질문하면서 이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접근법은 우리가 우주와 그 안에서의 역할을 이해하는 방식을 제고하도록 초대합니다. 현실과 물질의 본질, 우리가 물질을 원자적 및 아원자적 수준에서 관찰할 때 그것이 주로 빈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질의 부피에서 극히 작은 부분만이 원자핵과 전자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자핵 내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물질이 아니라 힘의 장애 진동인 쿼크와 글루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우주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양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어집니다. 쿼크와 전자와 같은 아원자 입자는 이러한 장의 진동에 불과합니다. 이 장들은 에너지와 확률의 형태를 나타내며 우리가 물질을 분석할수록 우리가 이해하는 고체가 실제로는 99.9% 빈 공간이라는 것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로 인식하는 것은 실제로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된 에너지로 특정 주파수에서 진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체로 만질 수 있고 물리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우주 전체는 전통적인 의미의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이 근본적인 에너지를 장 필드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은 물리적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힘의 움직임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정의가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전통의 지혜자들과 깨달은 사람들이 정신을 설명하는 데 사용해 온 것과 일치한다는 점이 매혹적입니다. 진동과 공명.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진동과 에너지를 가지며 이 에너지는 이 장과 상호작용하여 우리의 현실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으며
입자들이 그들의 진동에 따라 조직되는 것처럼 더 높은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이 유사한 것을 끌어당깁니다. 여기에서 카이바리온의 7가지 원칙 중 2가지가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진동한다와 위와 같고 아래와 같다. 공명은 한 진동이나 에너지가 다른 진동에 영향을 미쳐 이를 증폭시키는 현상입니다. 만약 당신이 결핍과 두려움의 주파수에서 진동한다면 비슷한 상황과 공명하게 되어 두려움과 결핍의 주파수에서 당신의 진동 수준이 증가할 것입니다. 같은 주파수에서 공명하는 모든 것은 동기화됩니다. 반대로 만약 당신이 긍정적으로 진동한다면 더 많은 긍정적인 상황과 동기화되어 당신의 긍정적인 진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즉, 우리의 개인적인 진동은 우리가 삶에서 나타내는 것을 결정하며 우리의 에너지와 조화되는 경험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진동의 주파수를 높일 때 우리 주변의 세계는 이 새로운 진동에 맞춰 조정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이동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도 변화하여 새로운 효과를 창출합니다. 우주는 정신적이다. 키바리온은 전체는 정신이며 우주는 정신적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주변 현실에서 인식하는 것은 물질적이지 않으며 우리의 신념, 잠재의식 프로그램, 기대의 투사입니다. 이는 양자 물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실험 중 하나인 이중 슬릿 실험에서 관찰된 현상과 유사합니다. 이 실험에서 과학자들이 전자와 같은 아원자 입자를 2개의 틈을 통해 관찰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사할 때 이러한 입자는 파동처럼 행동하며 화면에 간섭 패턴을 생성합니다. 마치 입자가 2개의 틈을 동시에 통과하고 자신과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입자가 어떤 틈을 통과하는지 관찰 장치를 설치하면 파동 패턴이 사라지고 입자들은 마치 하나의 틈을 통과한 것처럼 행동하며 고체 물체처럼 보입니다. 이 실험은 관찰 행위가 양자 현실을 변화시키며 의식이 물질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합니다. 의식이 개입하기 전까지는 실험에서 물질이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는 여러 확률로 존재합니다. 관찰 행위만이 이러한 가능한 확률 중 하나를 정의하여 3차원 세계에서 고체와 정의된 것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입자를 지배하는 유일한 기관은 장 필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질이 입자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장이 입자를 제어합니다. 이는 우리가 장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면 물질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잠재의식 프로그래밍과 그 영향, 인간은 보통 물질주의적인 현실 이해 아래 살아가며 삶에 휘둘리고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희생자로 느끼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환경에 따라 행동하고 삶이 제공하는 입력이나 경험에 기반하여 행동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고 구축해 나가며 이는 우리가 감각을 통해 인식하는 바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해온 행동이기 때문에 완전히 합리적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반응 대부분이 잠재의식에 미리 설치된 프로그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우리의 행동의 약 70%를 지배합니다. 어린 시절의 첫 7년 동안 어린이의 뇌는 주로 세타 상태에서 작동합니다. 이는 48Hz의 뇌파 주파수로 적극적인 상상력, 창의성 및 잠재의식 프로그래밍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세타 상태에서는 어린이들이 비판적인 필터 없이 환경의 정보를 흡수하며 이는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념, 행동 및 감정 패턴을 채택하게 만듭니다. 본질적으로 세타는 상상력과 최면 상태 모두이며 우리의 행동과 결정의 95%가 어린 시절에 획득한 프로그램에서 비롯된다고 추정됩니다. 잠재의식은 생각하거나 창조하지 않으며
단지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행동을 재생산합니다. 반면에 의식적인 마음은 우리의 욕망, 꿈, 창의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고 다른 하나는 창조하고 존재하며 느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일어나지만 하루 종일 당신의 꿈을 지지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반복하게 됩니다. 왜 일이 잘 되지 않는지 묻는다면 그 이유는 60% 이상의 잠재의식 프로그램이 낙담, 자기 파괴적,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 물리학과 후천 유전학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환경과 유전자의 단순한 희생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창조하는 창조자이며 우리가 3차원 현실에서 보는 것은 우리의 의식과 잠재의식 프로그램의 투사입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현실의 환상.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들이 단순한 신세대의 말장난이라고 생각하거나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찰은 많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전해준 것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마음과 자아의 한계를 초월하고 원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이 힌두교에서 마야라고 불리는 환상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유사하게 양자 물리학과 여러 연구자들도 우리가 어떤 형태의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중요한 철학자 장쯔는 2000년 이상 전에 이미 이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꿈에서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었다. 그러다 깼다. 이제 나는 내가 나비가 되어 꿈을 꾼 사람인지 아니면 나비가 되어 사람을 꿈꾸는 것인지 궁금하다.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세요. 매일 밤 우리는 꿈을 꿉니다. 그 꿈 속에서 완전한 세계가 펼쳐지며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는 그 세계가 현실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꿈속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와 당신이 만나는 인물들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 자신의 마음, 당신의 의식에서 비롯됩니다. 마찬가지로 프랙탈 원리에 따라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경험하는 세계도 또 다른 정신적 투사일 뿐입니다. 위와 같고 아래와 같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실은 일시적일 뿐, 아주 지속적인 환상일 뿐이다. 이 말이 맞다면 우리는 꿈에서 자각할 때처럼 현실을 바꿔서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식에 의해 우리의 자아의 단편적인 의식이 아니라 단일 의식, 양자장의 의식, 전체의 의식에 의해.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에 가득 찬 삶을 살고 통제할 수 없으며 환경에 휘둘리는 것처럼 느낄까요? 그 답은 자신의 내면의 힘에 대한 의식 부족과 어린 시절부터 환경과 권력 구조를 통해 받은 지속적인 프로그래밍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종하도록 교육받고 작고 고립되고 무력감을 느끼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 쉽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트릭스의 하수인으로서 생물학적 로봇이 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우리의 정신과 의식의 힘을 사용하여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의식은 어디에 있나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당신이 자동 조종 모드로 작동하는 의식적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프로그램과 사고 패턴은 당신의 감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당신이 경험하는 삶, 당신이 현실에서 투사되는 경험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 창조하기, 우리가 환경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우리 현실의 창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고 제한적이고 구식의 프로그램을 새로운 의식적이고 힘을 실어주는 프로그램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또한 물질에서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장에 접근하고 시각화를 통해 우리의 욕망을 3차원 현실에 투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잠재의식 재프로그래밍하기.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관찰자, 즉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상황에 반응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관찰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파악해야 하며 부정적인 것을 식별하고 그것을 다루어야 합니다. 단순히 반응하는 대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록 반응하더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반응이라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 반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시 반응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조금씩 수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제한과 결핍은 자격과 자기 사랑에 대한 믿음에서 발생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거나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면 의식적으로는 좋은 것을 원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좋은 것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을 것입니다. 제한적인 믿음을 긍정적인 확언으로 대체하세요. 자신의 자아 사랑과 자존감에 기반한 제한적인 믿음을 식별한 후 이러한 믿음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확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우리가 잠에 들 준비를 할 때 우리의 뇌파는 감소하여 태타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는 우리가 어릴 때 프로그래밍 되었던 상태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재프로그래밍 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믿음과 바꾸고 싶은 잠재의식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확언을 만들고 이를 오디오로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이 확언들은 항상 현재 시제로 발음되어야 합니다. 나는 풍요롭다 라고 말해야 하며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확언들을 듣고 잠들면서 우리의 잠재의식은 계속해서 이 확언을 듣고 통합할 것입니다. 편안한 배경음악이나 더 나아가 바이노럴 비트를 포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자가 최면과 같습니다. 반복은 여기서 핵심입니다. 운전이나 악기를 배우듯이 반복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꾸준히 하세요. 양자장에서 창조하기. 양자장에서 물질이 아니라 창조하려면 원천과 연결되어 전체성에서 창조해야 합니다.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물리적 존재에서 순수한 의식으로 변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3차원 현실, 감각, 신체에서 떼어내어 공허 속에 두게 됩니다. 이 공허는 주어진 확률과 에너지로 가득 차 있으며 3차원 현실로 물질화되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이 공허를 열어 보일 때 뇌는 더 일관된 상태가 됩니다. 이전에 나누어져 있던 부분들이 통합되고 전체 뇌가 같은 주파수로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명 상태는 뇌가 단일 신경 네트워크처럼 작동하게 만들고 두 방구가 동기화되어 전체와의 연결감을 생성합니다. 뇌가 베타파에서 느린 파동으로 전환될 때 당신의 의도를 나타내는 전기 신호가 생성됩니다. 의도가 명확할수록 신호는 더 강해집니다. 당신이 당신이 아닌 상태로 전환되어 이 단일성 상태에 접근할 때 당신은 전체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의식과 동일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주는 당신의 요청에 응답하고 당신의 의도와 동기화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당신의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순수한 사랑은 원천의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배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의 의도는 배의 키와 같고 당신의 마음은 그것을 추진하는 엔진과 같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듯이 그에 대한 기쁨을 느끼면서 그 소망에 열정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심장 자석장이 그것을 현실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심장은 최대 3m까지 확장되는 자석장을 생성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일관될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포함하고 더 많은 미래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확장된 의식을 통해 신호를 보내고 심장의 감정을 통해 경험을 끌어들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양자장의 가능성과 조화를 이루게 되면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다가가는 동시성, 우연, 기회 및 중요한 사건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세부사항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의 초월적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양자장으로부터 창조하기 위한 실습, 편안하게 앉거나 누울 수 있는 곳을 찾고 가능한 한 어두운 곳이 좋습니다. 눈썹 사이의 공간에 숫자를 시각화하면서 100에서 0까지 카운트다운을 해보세요. 눈을 약간 위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뇌가 알파파 상태에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만약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카운트를 잃어버린 경우 중단한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0에 도달하면 깊은 이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호흡과 심박수가 안정되고 뇌는 보다 일관된 알파파 또는 세타파 상태로 진동합니다. 이 상태에서 당신이 삶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시각화하세요. 이것은 경험, 개인적 변화 또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당신이 목표를 달성한 후의 자신을 시각화하고 마음속에서 세부 사항을 재현하세요. 현실 3차원에서 경험할 게임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처럼 상상해 보세요. 그 장면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처럼 각 세부 사항을 느끼세요. 표면을 만지고 질감을 느끼는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 속에서 가능한 한 현실적이고 생생하게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바람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끼면서 감사와 감동으로 가득 차세요. 이 연습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잠자기 전과 긍정적인 확언이 담긴 오디오를 들으며 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뇌는 알파파에 가까운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연습하는 동안 깊은 이완 상태를 유지하며 신체와 주변 환경을 잊고 상상 속 경험에 집중하세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각화와 함께하는 감정입니다. 이미지를 통해 경험을 정서적으로 만들어내고 의도를 설정하지만 감정이 당신의 바람의 주파수와 동조하여 그것을 끌어당기게 합니다. 당신이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이 게임에서 우주는 매우 창의적이어서 우연의 일치, 예상치 못한 사건들, 그리고 세렌디피티를 통해 당신을 목표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과정이 더 흥미롭고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당신의 바람을 지지하는 물리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자연스럽고 유동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